네, 제19대 대통령 선거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유증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열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잠시 뒤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직 열세에 놓인 20, 30대 지지율 회복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아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영남권을,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충청권을 누비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양강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은 각자의 약점을 보강하는 데 공을 들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등 경선 경쟁자들과 회동하며 당내 통합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은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후보는 회의에서 최근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당내 갈등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송구하고 면목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어제를 끝으로 선대위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저것도 구로박 아줌마랑 연관이 있어요. 꺾기 네, 위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갈등부터 해소하겠다는 아무튼 강력한 박영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 후보는 상대 진영들이 미래 비전이 아닌 자신에 대한 거부감, 이른바 반문, 문재인 비토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럴수록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잠시 뒤 오전 10시에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20, 30대 표심 다잡기에 나섭니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안 후보는 예전에 20, 30대 뜨거운 지지를 받던 때와는 달리 최근 중장년층으로 지지층이 옮겨간 분위기인데요. 오늘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 후보는 아침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절벽과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그리고 외교 절벽 등 5대 절벽인 절박한 상황이라며 교육개혁과 과학기술혁명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지역을 돌면서 바닥 민심에 공을 들일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잠시 뒤 경남도지사 퇴임식을 열고 본격 대권 행보에 시동을 겁니다. 홍 후보는 그동안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던 탓에 공식 석상에서 연설 등을 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스스로 입이 풀렸다고 말한 홍 후보는 일단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을 연 뒤 경남 창녕의 선친묘소를 참배합니다. 이어 모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북 모르긴 해도 서구와 이제 충북 안 후보를 잇따라 착살내기 방문합니다. 시작하겠죠. 예. 그동안 영남권을 돌며 전통적인 보수 기반 다지기에 몰두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오늘은 충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충청권은 그동안 대선 전국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이곳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며 충청 표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유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충청권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제3지대 개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꼭지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파이터, 우리 홍남표 형님, 기어이 경남도지사 대선을 보궐선거를 무산시켰습니다. 원래 할 거면 대선 날 같이 할 수 있었죠. 근데 아무튼 보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어젯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 직전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대선 때 같이 치러져야 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 경남에는 그래서 1년 넘게 지금 도지사가 없는 거예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수차례 공언했던 말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홍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어젯밤 자정 직전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도지사직 사퇴를 통보해 다음 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습니다. 내 제안 받지만은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대한 책무로 빚을 내서 1년짜리 선거를 안 하게 하겠다. 선거 비용 안 들인다는 게 명분인 거죠. 선거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유. 대선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대선 30일 전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어젯밤 자정 직전 경남도의회에 사퇴 통보를 해 사퇴 시한은 지키면서도 당일 선관위에는 사퇴 통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일시는 소속 기관 접수 시점이지만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은 선관위가 통지를 받은 날로 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위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사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때 사임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홍 지사의 심야 사퇴가 법 취지를 위반한 꼼수 사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꼼수만 남은 자칭 보수 후보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명색이 집권 세력이었던 정당의 후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국민과 경남도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 때문에 각종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던 홍 후보는 오늘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홍 후보의 심야 사퇴를 두고 각 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엔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죠 진짜. 저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저거는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마 일요일날 사퇴할게 라고 해도 선관위 접수는 월요일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 한 달 이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선 때 같이 보궐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이걸 활용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만약에 보궐선거까지 같이 해버리면 경상남도 도지사는 다시 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죠? 일단 그걸 못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의 구속을 면하게 된다면 경상남도를 원격 조정하겠다는 거죠. 예. 부지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예. 그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한 고도의 꼼수다. 자, 근데 뉴스 보시면 저거는 선거법이고 지방자치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입이 풀린 우리 홍럼프께서 제1타겟을 누구로 삼겠느냐? 당연히 안철수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파이팅 하셔라. 지켜보겠다. 지지율 20% 꼭 나오시길 바란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주말서부터 뭐 나오고 있죠. 뭐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뭐 아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뭐 문재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 있는 표를 뺏어와야 되는 우리 스트롱맨, 우리 준표 형님의 활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좀 뺏어오지 않을까도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호 후보의 표 구성을 보면은 이거는 어벤져스라고 하기엔 너무하죠. 왜? 호남 표서부터 보수 표서부터 박사모 표서부터 중도 표까지 이런 표 구성은 있을 수가 없거든. 이건 뭐 레인보우 펀드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입이 풀리신 본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입이 풀렸다고. 그래서 우리 홍럼프께서는 안철수와 유승민 둘을 다 아작을 내는 전략으로 한 보름 정도는 나가시지 않을까. 왜냐면 선거 딱 한 달 남았으니까 처음 보름은 화력을 집중하고 나머지 보름은 뭘 하냐. 합종 연행을 해야죠. 남은 한 달이라도.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름가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4월 20여일경까지는 이제 유승민, 안철수를 주 전선으로 해갖고 화려한 이제 스킬을 과시하시면서 막말 스킬을 과시하시면서
또 큰 웃음 주면서 좌충우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 유승민 후보는 상대적으로 홍준표한테 기회에서는 분명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하건 틀린 말하건 선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기에서. 그죠? 유승민은 넌 그래도 위법자잖아 이러고 있는 거고 뭐 내가 그러단 말든 막 이러면서 막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선거는 분명히 또 기싸움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홀딱 깨죠. 그죠? 예. KBS 연합뉴스에서는 안철수가 드디어 추월했다. 근데 리얼미터는 잣까지 마라. 그 구도 그대로 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가 2등인 건 맞지만 아직 5차 바뀌다. 예, 이런 조사를 내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거는 제가 좀 SNS에서 자료를 좀 퍼왔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이런 자료인데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면 문재인 42.6, 안철수 37.2, 홍준표 8.4, 심상정 3.3, 유승민 2.4.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볼 건 이거예요. 리얼미터는요. 무선 면접이 51%입니다. 무선입니다. 무선. 무선 ARS 39. 그러니까 이게 합이 90%죠. 그리고 유선 ARS가 10%. 왜 리얼미터가 이 방식을 쓰냐면은 이건 스토리가 좀 있어요. 4.13 총선 때 리얼미터도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유선하고 무선을. 그랬다가 이 리얼미터가 개 헛발질을 해요. 그래서 이택수 대표가 직접 사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싹 뜯어 고치겠다. 그래서 어디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게 맞나를 봤더니 그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뒤에서 좀 봐주고 있는 윈즈코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무선 90, 유선 10으로 한 게 가장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리얼미터도 우리도 이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쵸, 지금 이빨 3.5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기사 브리핑을 맡아줄, 기사 뽑는 걸 맡아줄 이빨 3.5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왔던 KBS 안철수 역전 여론조사를 맡은 데가 어디냐? 지난 4.13 총선 때 오세훈, 정세균 그 총선을 조사했던 그 기관이에요. 종로더비. 예. 근데 이때 종로더비가 얼마나 웃겼냐? 오세훈이 15% 이상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무슨 희대의 뻘짓을 했냐면 선거 일주일 전서부터 자기 지역 꽤 없었어요. 나는 됐으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후보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오세훈 왜? 자기도 대선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 다음에 대선 가려고 하셨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정세균 52, 오세훈 38. 예.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건데. 그림 너무 작네요. 아, 그림이 너무 작네. 큰일 났네. 잠시만요. 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빨 3.5가 얘기했던 KBS 연합뉴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선 40, 무선 60입니다. 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 90, 유선이 10 이런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무선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론조사는 심야에는 못합니다. 이게 하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녁 8시인가 9시 이후로는 여론조사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대에 과연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나 집에 있을까요? 유선은 그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신뢰 있는 여론조사를 보신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전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야, 어떤 걸로 봐야지 제일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야, 한 그래도 여론 무선이 80 정도 들어간 게 가장 그래도 볼만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선 40에 무선 60. 자, 조선일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화면에는 보이는데 조그맣게 보이실 것 같아서 조선일보가 또 아주 요즘 열심히 여론조사를 하는데 유선 44.9, 무선 55.1. 자, MBC는요. 무선 86, 유선이 14. MBC 괜찮네? 근데 MBC는 뭐가 문제냐?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MBC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조작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안에 한번 설문조사에서 장난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디 오피니언하고 내일신문이 했던 조사에는 5명의 후보 중에 제일 싫은 후보 1명을 빼세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조작이죠, 거의. 그죠? 네. 자, 그리고 한겨레도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겨레가 이것 때문에 지금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죠. 그랬다가 한겨레의 김모 진철 기자가 에휴, 사람들 수준이 이따위니 우리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다 했다가 그것 때문에 또 까이고 있습니다. 예. 가짜 뉴스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민주 지지자들한테 비아냥냈던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오늘 또 아주 가루가 되게 까이면서 이제 있던데, 대체 한겨레가 왜 그러는지 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알 것도 같은데 제가 좀 의문이 안 가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갖고 아직 뉴스 아이템으로는 다루고 있지 못한데요. 그 의문이 좀 풀리면 대체 한겨레 왜 그러나, 예, 요거 한번 또, 왜냐면 어차피 정치 파트가 저희가 언론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는데 3가지 정도는 알겠는데 2가지는 제가 아직 좀 해결이 안 돼갖고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선 여론조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게 유선 무선 비율이 몇 프로냐, 이것부터 제일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좀 그러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이제 좀 야료가 있는 건데, 우선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세이월드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여론조사 할 때 무선하고 유선 비율이 최소한 8대2가 되냐 안 되냐, 예, 그거는 좀 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추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추이.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떤 대선판이어도 즉 2등한다는 추이는 나온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기법에 따라서 1등도 안 해, 뭐 다 줘도 되네, 다 되네, 예, 이런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안철수는 현재 일단 2등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우리 홍럼프 형의 대활약이 과연 유승민을 주저앉히고 안철수를 갉아먹을 수 있냐 없냐, 여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는 제가 오늘 꼭 좀 하려고 했는데 4월 초서부터요, 여러분 뉴스매트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후보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때로는 50대 초반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50대 중후반과 60대 후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근데 지난주서부터 멘트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 20, 3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우세하고 50대, 60대에서는 확연한 안철수의 우위다,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멘트 톤이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빙자해갖고 자꾸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40대, 50대에게 자꾸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야, 문재인 찍지 말라고! 찍지 마! 예.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50대를 우습게 보는데 우리 그래도 386 세대야.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그때 대학교 진학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물론 대학교 진학을 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다 깨어있고 대학 진학 못했다고 했고 정치적으로 묻혀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제 때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90년대 초반 학번이니까 90년대 초반 학번이었던 저희, 그래서 저희를 갖다 475 세대라고 했거든요. 예. 저희가 대학 진학률이 15%였어요. 저희가. 입시생이 120만, 대학 전문대까지 탈탈탈탈 털어서 갈 수 있는 숫자가 15에서 20만. 예. 근데 거기다가 386을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거는 좀 논리의 억지가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자, 설령 386이라고 치자고요. 설령 386이라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자기 것이 생기고 자기의 경제적인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것을 가장 잘 집요하게 파고드는 쪽은 이제까지 보수 쪽이었죠.
보수는 경제적으로 부지런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야당이나 진보 계열은 자기의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투표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내가 아무리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좋아. 나도 어떤 후보가 되면 세금 50% 낼 거야. 야당 후보를 지지하지. 그런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예. 뭐 강남 좌파가 출연했다. 와, 이건 새로운 거다. 라고는 합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야, 일단 50대까지는 싹 다 반문재인으로 돌아서고 40대 니들도 멀망설여! 뭐 이러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아무튼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 4.13 총선 때부터죠. 예, 그래서 과연 여론조사 방식을 뜯어고친 리얼미터 쪽 내지는 윈즈코리아 쪽이 또 이번 대선도 적중을 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4.13 때의 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KBS나 조선일보 등의 한겨레 등의 여론조사 방식이 맞을 거냐. 예. 요거를 보신 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 또 여론조사 헛발질한 데는 예, 작사를 내야죠. 예. 작사를 낸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직접 만나고 야, 너 어디 기자지,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신문 안 사고 방송 안 보면 됩니다. 예. 그럼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이만 좀 보셔라. 아니, 안철수가 어떻게 되든 2등 할 거라는 건 이제 하나의 추이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로 KBS나 조선일보나 한겨레가 바라듯이 안철수의 역전승까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리얼미터처럼 많이는 쫓아왔지만 아직은 멀었다 인지, 요거를 보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박진행의 대선 분석 5탄 예, 한번 이렇게 꾸며봐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리얼미터는 안철수 2등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못해, 요거고요. 그리고 KBS, 조선일보, 한겨레는 제가 볼 땐 거의 빤스 벗고 뛰는 게 아니냐, 앞설 수도 있어 막 하면서, 예. 그리고 50대, 40대 넘어오란 말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얘기 빼먹었네요. 민주당의 박영선이 선대위원장 안 하면은 잡음입니까? 전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문재인도 제가 볼 때 귀찮으니까, 조금 저랑 귀찮으니까 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제 구로박 아줌마, 뭐 변재일을 뭐 이런 사람들 또 똥탕 튀기기 시작하면 진짜 골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더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게 지난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마포에 호프집 미팅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뭐 안지사, 이 시장, 뭐 최성 시장 예, 화기애애하게 잘 끝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SNS 보시면은 어디가 제일 노컷뉴스 거기가 요약본이 2분 3분짜리가 잘 요약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일단 그게 뭐 연출일 수도 있고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만 화기애애하게 잘 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SNS 가시면 자료 많으니까 노컷뉴스, 호프집 미팅, 뭐 소백 미팅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행의 대선 분석 5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로박 아줌마가 선대위원장이 안 된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대위원장 돼도 골 때립니다. 예, 자기 말대로 백의종군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뭐. 예, 마칠게요. 이제 경제면으로 가겠습니다.